하나가 되어 행복하고자 한 결혼.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이, 세상에서 가장 날 외롭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부부 회복 프로젝트에서 마련한 스페셜 이벤트 부부 캠프. 이번에 나는 네가 너무 불편해. 진짜 싫어해.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처음으로 마주한 내 아내, 내 남편의 상처. 오랫동안 부부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을 허무는 부부들. 세상에 부부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시간. 말이 안 통해 답답하기만 했던 남편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다시 진정 행복한 부부로 거듭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과 감동의 현장. 4주간의 행복 찾기 부부 캠프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아이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앞서 나간 화면만 봐도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위기의 부부를 행복한 부부로 탈바꿈시켜주는 목요일의 부부 회복 프로젝트,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목요일을 함께 꾸려나가 주실 새로운 식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도 뭐 그래봤자 한 8년 결혼 생활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정말 결혼 생활의 대선배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대선배이자 또 결혼 생활의 언니이신 우리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사는데 언니가 있으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런 도움이 좀 됐으면. 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결혼 이제 몇 년 차? 몇 년 차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까매득해요. 네, 33년 됐더라고요. 많이 살았죠. 어떻게 사셨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 캠프에 가서 30년 동안의 삶을 털어내고요. 네. 이제 신혼생활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네. 정말 신혼 3년 차. 네. 아유, 어쩐지 얼굴에서 그냥 윤기가 찰잘 드시는 게 너무나 부러우신데요. 네. 자, 앞으로 인생 선배 그리고 결혼 선배로서 정말 의미 있는 훈수 많이 더 네,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하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의 멘토십니다. 부부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예. 자, 앞서 화면에서 보신 대로 저희가 그 개편을 맞아서 저희 부모에서 통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기의 부부들의 행복 찾기 부부 캠프를 열어봤는데요.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캠프에 참여하신 오늘의 주인공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부부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내분들만 나오셨어요.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쉴 틈 없이. 우리 박도영 씨는? 주인공은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네. 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시네요. 우리 한주희 씨는요? 예, 아기 기저귀를 벌기 위해서 회사에 나갔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들께서는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내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캠프를 신청하신 분들도 역시 아내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어떠셨어요? 한주희 씨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는 남편을 바꿔보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 그동안 마음에 뭐 안 드셨어요? 많이 답답했어요. 어떤 면들이요?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생활하는 게 계속 반복되듯이 네. 답답하게 지내는 면에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한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8년 차 되셨잖아요. 네. 네. 결혼 8년 동안 하다 보면 답답한 게 좀 생기기도 하지요. 서로 이제 좀 질리는 것도 있고,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박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2년 차 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게 바꾸고 싶으셨어요? 대화 같은 거를 대화를 잘하고 싶었어요. 대화를 잘하고 싶어서 우리 최성인 씨는요? 아, 저는 같은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원인이 뭔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서도 타 방송국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부 캠프에 참여하신 모습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제가 결혼 31년 됐을 때 네. 이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기로였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가서는
웃고 그냥 또 아닌 척하고 이런 삶이 아 이게 뭘까를 굉장히 조금 힘들어할 때 네. 마침 기회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아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아까 그 남편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신혼 3년입니다. 네.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저를 바라보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정말요. 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캠프에 가기 전까진 제가 화가 났고 제가 속이 상하고 제가 서운했어요. 네. 상대방 마음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캠프 이후로 남편이 늘 저한테 그랬구나 라고 해주고 제 눈을 보고 있다라는 네. 걸 캠프 이후로 알게 됐죠. 네. 근데 정말 뭔가 이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느끼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만리장성이 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만리장성 때문에 저는 다가갈 수도 없었고 정말 너무 답답했는데 어느 날 그게 와르르 무너지고 모래가 막 흐르더니 그 다음에 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저기 만리장성 있어가 아니라 그래 저기 선들바람이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요. 네. 진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뒤에 계시는 세 분의 아내분들은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뭔가 이분들도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4주 동안 이렇게 세상의 부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멀리 대전에서 오신 결혼 2년 차의 최성애, 심진호 부부의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둘된 아들아이 하나를 키우는 최성애, 심진호 씨의 집. 어수선한 방안을 분주하게 오가는 남편 진호 씨. 자기야, 걱정이래.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 이거 너무 지금 이사 온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근데 남들은 보니까 이삿짐 정리도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더라. 뭐 우리 집만 그렇게 깔끔하게 당장 이렇게 다 찌워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당장에 다 치우자는 게 아니고 옷 정리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 감정은 듣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말하니까 나는 좀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냥 편안히 있고 싶은 거죠. 남편의 가시도 친치적에 마음이 상한 성애 씨. 아이 아직 수유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제 몸 자체가 육아랑 일을 병행하기는 아직 좀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휴직을 좀 연장을 했고요. 제가 뭐 이해를 받는다거나 공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는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싫고 오늘 우리 그 식탁 사러 갈 건데 뭐 생각한 거 있어? 자기는 뭐가 좋은데? 자기 의견을 얘기해줘봐. 그냥 자기 좋은 거로 사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찾아와 빨리 식탁 가서. 찾아서 결정을 오늘 내로 해야지. 나 또 직장에 출근하면은 내가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해서 오늘 구입을 하자고. 네가 좀 찾아봐. 느린 아내가 답답한 남편. 몰아치기만 하는 남편이 불편한 아내.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동조를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되게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더 잘 나올 텐데 제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아내도 아내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을 해줘가지고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꼭 실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2년 차 최성애, 심진호 씨 부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고 예. 아내는 듣는 편이고요. 네. 처음에는 그게 들어주는 게 이제 더 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진행이 안 되니까 싸움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좋았는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편안하지 않으면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남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거나 아, 잘 듣고 있다 이런 표시를 안 해주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체념하듯이 그냥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 내가 이래서 느낌이 이랬다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대놓게 원하는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때 보면은 정말 매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참 이 사람처럼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 한 결혼. 하지만 행복보단 외로움과 답답함이 큰 부부. 이 부부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휴, 네, 결혼 2년 차인데. 그러니까 아니 딱 보면서 우리 집 같은 집이 또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그 엄마가 이렇게 목이 메이는 거를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워낙 학습 지도 선생님 같아요. 과외 선생님처럼. 논리적으로 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니까 네.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변명만 하나? 내가 하는 말이 대답이 아니라 변명인가? 네.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내 말을 저 사람이 또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말이 저 사람이 안 들어주는데 나 뭐하러 말해? 그렇죠. 이렇게 사라졌죠. 그래서 그냥 입을 다 이해해요.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요. 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의견을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의견을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죠. 결론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 건데 의견은 왜 물어보느냐.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이서 연애하셨죠? 네. 또 나이가 더 많으신 것도 아니고 동갑내기시고 거기다가 맞벌이도 하셨고 네. 뭐 하나 빠질 것도 없이 남편하고 굉장히 동등한 입장인데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이 막 나와요. 네, 맞아. 그러면은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는데 이제는 아, 또 오는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는 달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서운하니까 눈물이 막 나고. 네.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느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울면 지는 거다.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되고 맞아요. 끝까지 싸워야 그리고요, 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돼. 내 말을 그냥 또박또박 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 잘한다 소리 들어요. 이렇게 우물우물 하지 말고 딱딱 내 그렇죠. 얘기를 하는 습관도 필요한 거. 맞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목소리가 네. 커지더라고요, 그럼요. 선생님. 그때 이유가 있는 길게 거예요. 하면 안 되지만 네. 짧게 내 말 분명히. 짧게 내 말을 분명히. 선생님, 이 부부 어떤 상황인지 좀 진단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제가 차트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네. 현실이 중요한 남편과 감정이 소중한 아내예요. 이 두 분은. 그래서 이 두 분의 문제점은 대화를 할수록 꼬여요. 왜냐하면 남편은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내는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목표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다르다는 거는 두 분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다가서는 방법에 이제 좀 서투르신 거예요.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거죠. 그렇다면 이혜정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분하고 사셨잖아요. 네, 네. 물론 뭐 30년 동안은 좌충우돌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네, 네. 그 사이에 남편분께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걸 선택을 하셨어요? 사실은요, 30년 동안은 저도 이 최성애 씨처럼 아예 네. 그냥 입 다물고 내가 해봐야지. 뭐 해봤자 네가 다 할 건데 그냥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눈을 딱 맞추죠. 남편이 하는 얘기를 네. 제가 들어요, 듣고. 근데 여보,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꼭 하죠. 그러면 남편은 이제는 처음에는 네 생각은 무슨 네 생각이야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네. 지금은 제 얘기를 듣고 그 합의점을 찾죠. 그러니까 꼭 남편한테 얘기를 들을 때도 눈을 마주보고 듣고요. 네. 내 얘기를 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눈을 보고 얘기를 해서 내 뜻은 이런 거야를 꼭 관철시키죠. 네. 네. 그러니까 기죽짐을 안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부처럼 뭔가 좀 이렇게
조그만 남편과 털털한 아내, 말이 많은 남편과 말을 하지 못하는 아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지금 이제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실은 이제 그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내가 해주길 바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최성애 씨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을 좀 정확하게 주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타협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좀 놓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꿔서 해주시는 거고 남편은 현실의 문제 해결로 가기 전에 앞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내 마음이 어땠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지만 두 분이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행복한 부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그랬구나 하면서 그 전 단계를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살자는 남편이 너무 논리적이면 네. 주눅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는 게 진짜 주눅이 들어서 어떤 내 생각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혀져 가더라고요, 세월이. 그렇죠. 네. 또 그 주눅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고집센 남자. 그러니까 논리도 없는데 계속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면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도 있어요. 또 갑자기 너무 집 얘기를 이렇게 막 이게 정말 하다 보면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선생님. 그런데 최성애 씨 남편분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귀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부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야기를 듣는데 입을 다물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 남편분도.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두 분은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부부세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들으시고 방법만. 조금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만 좀 하시면 참 좋겠다는 크게 생각이 말하세요. 드네요. 남편한테 말할 때 크게 말해서 내 말을 저기서도 듣게. 네. 크게 대답하시면.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부부 함께 만나볼 텐데요. 8개월 된 아기를 하나 키우고 있고요. 결혼 2년 차입니다. 박도영, 김대성 부부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봅니다. 집안 곳곳 꼼꼼히도 청소하는 이 사람. 남편 대성 씨. 평일에는 제가 하고요. 주말에는 남편이 청소기 돌리고 음식하고, 평일은 거의 남편이 저녁을 먹고 오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대충 알아서 하고. 일주일째 먼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안 닦으면 안 돼요. 청소가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약간 뭐 병은 아니고 병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데 아이가 좀 치우면 안 하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데 왜 하나도 안 한다는데 어떠세요? 말해봐서 싸우니까 금방 알아요. 말꼬리를 잡으면 싸움으로 번지는 걸 알기에 입을 닫아버리는 아내. 첫 결혼에서 받은 상처를 서로 위로하고자 한 재혼인데 자꾸 어긋나는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재혼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혼하기 전에는 항상 혼자였어요. 집에 가도 혼자고 그런 혼자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는 항상 옆에서 챙겨주니까 일일이 이것저것 다 신경 써서 챙겨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았죠.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고, 그 다음에 이혼녀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뭔가 감추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게 큰 것 같아요. 주말이면 을의 남편이 요리를 하고 아내는 아이를 봅니다. 아버님이 음식을 자주 하는 편이세요? 응? 음식. 거의 하죠, 맨날. 저 와이프는 음식 안 하면 저 사 먹어요. 집에서 음식 안 해요, 아예. 제가 해놓고 가야 음식을 밥을 먹죠. 왜 아버님이 그럼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와이프가 음식을 전혀. 몇 번 했다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문 요리사 못지않게 솜씨 좋은 대성 씨. 먹음직스런 요리가 완성되고 부부의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식사를 빌미로 슬쩍 아내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남편.
오늘 집에 오면 컴퓨터만 있잖아. 그냥 그 시간대쯤에 하는 거겠지. 새벽 1시, 2시까지야. 아니, 그것도 하루 종일 맨날 그 뭐야. 내가 어떻게 맨날 했어? 아니다. 맨날 안 했다. 원래 한 일주일에 3, 4일은 했다. 일주일 3, 4일 하면 안 돼? 그래놓고 맨날 그 자라 그러면 안 자고. 막상 잠이 안 오는 거지. 아이고, 그래놓고 뭐 피곤해서 그러냐. 되게 싫어해. 인터넷 중독이라 그래.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쇼핑 중독이라 그래. 쇼핑 물건을 엄청 많이 사요 맨날. 뭘 엄청 많이 사야 필요 안 한 거 산 게 뭐 있냐? 아니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야 되는데. 대량으로 사야지 싸니까. 제 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성생활 문제도 그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거부해. 야, 일주일에 2-3번 하면 남들 하는 만큼 다 하는 거야. 아 그게 찝찝이 아니라 스킨십이지. 그게 어떻게 스킨십이야? 상대가 기분 나쁜 건 스킨십이 아니야. 만졌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그게 스킨십이지. 한 번 만졌을 때 하지 마 이랬으면 한 번 하지 말아야지. 한 번 만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서로 옆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찝쩍대라고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고 스킨십이 하고 싶은 거지. 아내와의 대화에서 번번이 KO패를 당하는 남편. 제가 지는 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는 거야? 반성하지 않는 거지. 반성하는 반성 알았다고지. 그럼 나는 오빠가 만졌다면 아 좋아 이래야 돼?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그거? 꼬투리 잡는 게 아니잖아. 알았어 잘못했어. 알았어 잘못해서 말만 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행동은 그대로고. 말만 하면 싸움이 되는 부부. 이 부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제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니까 거의 막 거부를 하거든요. 네. 이제 거부를 하면 남편도 불쾌하겠죠. 뭔가 알거든요. 네. 지금 사는 와이프는 천국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네. 예. 지금 근데 와이프는 더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저한테. 저는 좀 직선적이거든요. 그리고 화를 좀 잘 못 참고 네. 남편은 좀 많이 저 때문에 많이 참고 예.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네. 불 같은 아내와 물 같은 남편. 너무나도 다른 성격의 부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에휴, 저는 한숨이 다 나오네요, 정말. 아유, 뭐 그러게. 청소해줘, 빨래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거기다가 남편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뭐 만져보려고 그러고. 난 입이 아. 떡 벌어져서 말도 안 나오네. 세상에 선생님, 부럽기만 저는 해요. 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도 부러워요. 선생님도 근데 그러셨어요? 세상에 저렇게 남편이 이쁘다까지 해주려고 네. 하는데 왜 싫어요? 원할 때 하는 걸 좋은데 힘든데 하자고 하는 건 싫거든요. 아니 뭘 하지 그냥 이쁘다는데. 그냥 이쁘다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하자고 하죠. 아휴, 나 정말 젊어서 그래요. 근데 그 젊은 시절은 훅 가요. 아이고 그 집 남편 우리 좀 오면 좋겠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네. 저 정도면 네. 진짜 아내분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좀 따다다다 해대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바가지도 좀 긁고 그러시는 편인데도 그냥 옆에서 그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데. 뭐 다른 거 얘기할 거리가 그러니까요. 없겠죠. 저 아내랑 같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런 남편들도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데. 아내랑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속이 터지지 않았다. 오히려 맞아요. 그런 남자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김숙희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은 아내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시는 편이고 네. 남편이 좀 관계 안에서 이제 수동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데 이 불신은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남편이 이제 각서를 쓴다든지 아내에 맞춰서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잘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겁죠.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을 해요. 남편이 이제 여기 VCR에 나왔지만 그런데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구별을 하면서 자기 감정들을 좀 표출을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 좋은데 네. 남편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활이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보면 천국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혼란 같은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남편분께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 초혼에서의 어떤 상처가 이제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래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내하고 있고 아내가 뭔가 옆에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해도 그것이 그거 무관심이 자체가, 아니고 예. 뭔가 나의 존재감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자꾸 다가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내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싫어요. 근데 싫을 때 굉장히 비난조로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남편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있는데 말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수동적 공격형을 이렇게 보이세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잘 안 들어준다든지 네. 아내가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모른 척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카메라 감독님한테 요리를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 남편이 그래요?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센터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행복지수, 위기지수를 다 체크를 했어요. 그 항목들을. 그런데 이제 남편이 거기에서 어떤 불만적인 요소들은 사실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내가 자기 의견만 중요하고 내 의견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아내가 좀 이기적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좀 버겁다. 죽어라고 노력하는데 이건 좀 잘 몰라주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이걸 좀 더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이 맞춰가는, 지혜롭게 맞춰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근데 이런 두 부부를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이 든 게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일을 하고 애 낳고 나도 힘든데 그래서 자꾸 내 목소리가 좀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그게 해요. 요즘에 세상의 대세죠. 저희 딸도 아마 결혼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놓고 지금 보니까 내가 참았을 때 그 행복이 나한테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더라고요. 네. 근데 지내고 보면 정말 어느 광고 문구에 그런 거 있죠. 남편은 나하기 달렸어요. 예. 제가 강하니까 남편은 저를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얼굴도 예쁜데. 네. 정말. 그래요. 네. 이 부부를 위한 해법은 어떤 게 있었나요, 선생님? 우선은 표출하는 거를 조금 부드럽게 네, 해달라고 네.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남편의 감정이 어떨까 이것까지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약속을 쉽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구별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불신이 또 생겨요. 네.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표현을 해주고 가슴으로 좀 다가서고 정말 아내를 귀 기울여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 현실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찾아서 타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답답하긴 좀 답답할 것 답답할 같아요. 수도 있을 남편. 것 같죠? 예.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커플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아이 셋을 두신 한주희, 황성규 부부의 이야기 또 함께 만나봅니다. 나이 30에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주희 씨.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기만 합니다. 공원에 자주 나오시는 편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공원에서 키웠어요. 뛰어노니까 편하죠. 새 아이와의 시간. 지칠 법도 하건만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고, 이거 다 치울 수 있지? 딩동댕, 이거 뭘까? 용빈아, 이리 나와봐. 밖에서나 집에서나 애들 때문에 정신없긴 매한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다 쏟은 거 했잖아. 치워도 되게 계속 끝이 없어. 아이고, 세제랑 넣었다.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세병만만 넣고. 세제 넣는 걸 깜빡하는 건 일상 다반사죠.
한 번 있는 거 찾아볼래?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본다는 건 슈퍼우먼이 돼야만 하나 봅니다. 안녕. 퇴근해서 오자마자 어질러진 장난감부터 치우는 남편 성규 씨. 이렇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좀 금방 치워도 금방 또 이렇게 어지럽고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뭐라 해야 되나 달라요 내용이. 치웠는데 어지는 거하고 안 치웠는데 어지는 거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저녁 식탁.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이네요. 당신이도 앞으로 술 안 마시는 거야? 응? 술 안 마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고기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밥 먹어. 고기 먹을 때 꼭 술 안 먹어. 당신은 술 먹을 술 안 먹고 밥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고기 먹을 수 있지. 그거랑 또 술이랑 뭐좀 인간이고. 아니 맨날 정확하게 맨날 먹는 거 아니잖아. 맨날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안 먹어도 되지. 그래. 술 마시는 것도 자주는 안 돼. 아, 나 솔직히 한 달에 집에서 몇 번 먹나? 에이, 내가 아니, 내가 몇 번 나가냐? 아이고. 이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할까 그런다 먹을까 말까인데. 나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건데 나는 미안해서 못 나가겠더라. 너 나는 거고 나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또 딴다 먹는 거하고. 하는 거 내가 상대는 아닌 거 인정하지? 그래, 아는데 그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고. 술 먹으면은 응. 당신이 보통 때랑 달라.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져. 그거는 내가 술먹는 버릇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버릇이 좋지는 않다는 아니 거지. 술을 터지게 먹는 사람은 갖다가 빨리 먹으라면 그 밥자리가 너무 길어져. 술이 꼈을 때는. 물어보면 술 먹는 자체가 싫다고 그러니까. 그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3자 사람 그렇게 이렇게 집사람 이야기만 딱 들으면 진짜 알코올 중독, 뭐 초기, 중기 이런 느낌 받는다고. 늦은 저녁, 아이들이 꿈나라로 가면 엄마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주희 씨. 지금 영유아 교사로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들어간 거거든요. 공부하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성규 씨. 얼마든지 공부하는 데는 내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소홀한 부분이 나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된 느낌이거든요. 어느 저녁 때 시간 돼서 들어오는 하숙생이 오는구나. 아빠라는 자리는 필요한데 실질적인 내 아빠, 내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해가지고 더 즐거운 양육. 설거지 좀 늦게 하면 어때? 청소 좀 늦게 하면 어때? 괜찮아. 우리 아이들이랑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즐거운 거를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수 있게. 부부는 사라지고 아이가 중심이 된 부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적정한 나이에는 내 집사를 좀 빨리 했어요. 네. 보상 차원에서 네. 좀 하고 싶은 걸 회개해주고. 할아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약간 이제 청소 같은 면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막 네. 식사 준비 같은 것도 부족할 수도 있는 면을 예. 이제 조금 이해를 많이 못해서 거기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밖에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는데 밖에와 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는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 술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술 마시고 너의 청소 안 하냐 이걸로 이제 시작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술 먹고 그냥 자고. 근데 할 건 다 하고 자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늦게 오는 거는 이해하면서 갈게 이러고 안 오고. 그리고 술 먹고 화내고.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한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나 잘 어울릴 것처럼 애 셋을 보는데도 인상 한번 쓰는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엄마예요. 또 남편분을 또 보면 또 그냥 책임감 있게 자기 할 일 하고 아내한테 나름대로 내가 일찍 시집 데려온 것 때문에 할 일 해! 라고 하는 멋있는 남편인 것 같지만 두 분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희 씨도 남편이 지금 이렇게 애 키우고 공부하는데 왜 저렇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 집에 두 가정이 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도 답답할 것 같아. 그렇죠. 오면 애 셋 엄마가 챙길라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조금 허전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그 화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막 그 자료 화면 보면서 애들 나오니까 그냥 막 우리 애예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셋째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예요. 막 그러더니 남편 나올 때 얼굴 보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싹 사라지시면서 남편이라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너무 외로운 가슴을 안고 사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 아내분은 굉장히 이제 바쁘고요. 왜냐하면 새 아이 키우고 또 이제 바로 옆에 또 이제 친정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버글버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또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냐면 공부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흠잡을 데가 없는 이제 아내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이름을 교과서 같은 아내. 그런데 남편은 외로운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정서적인 지지가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그 이제 상담에서 저희가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방해를 하거나 싫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사실 마음속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전한 거는 뭐로 채우냐면 지금 술로 채워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아내하고 대화하려고 다가가려고 보면 아이들이 북적북적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처갓집이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내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이 아내. 그러니까 아내를 독차지해야 돼. 내 아내이기 때문에 독차지해야 되는데 항상 아내는 독차지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돼. 아이도 있어. 또 친정 부모님도 옆에 계셔. 그러니까 이 허전한 거를 술로 달래기 때문에 두 분이 이 가슴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못하고 계신 거죠. 근데 아까 술 마시면 변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시는데요? 좀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공격적인 느낌이다. 그런 게 좀 느껴지니까 자체 술 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외로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평상시에 그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었을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자기 감정을 잘 정리해서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에 표현을 하시는 거고 표현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내분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날 좀 이해 못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남편의 마음은 나도 놀아줘.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화해줘. 나도 좀 봐줘.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애 있지 공부하지. 그 말할 상황이 안 되지만 남편도 자기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해결점은 잠들 때, 그러니까 남편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는 걸 무조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서 앞에다 두고 대화의 시간을 10분, 30분 요 정도를 가지시면서 오늘 자기 어땠어? 자기 이야기 해봐. 그래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유아교육 하실 거잖아요. 그냥 남편이 그냥 남자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상담하듯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듣고 보니까 지금 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우리 부부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웃집 부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세 쌍의 부부들이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진짜 살기 싫다.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라는 첫 걸음으로 부부 캠프로 가셨습니다. 이분들의 용기 있는 출발을 저희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쌍 부부의 행복 찾기 대망의 부부 캠프 날 아침 새쌍의 부부가 EBS를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설렘 반 걱정 반인가 봅니다. 그 전에도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남편. 야, 너 얼굴에 티난다. 너 싸운 거 일부러 광고하려고 왔어? 뭐 이러는 거예요. 표정도 없이. 아, 방송 찍는구나. 저는 좋았어요.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기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뭐 얻어가는 게 있을까? 우리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드디어 행복을 찾기 위한 1박 2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부부 캠프로 향하는 길, 저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외로움, 답답함으로 꽉 찬 부부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주고자 마련된 부부 캠프 장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부부만의 여행이 얼마만인지. 아이고 좋네. 아, 이거 복층이 아니라 천정이 되게 높네. 좋다. 여행은 그 자체로 웃음을 만드나 봅니다. 오랜만에 아내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이거 꺼내, 그럼 이거 빈 양치랑 칫솔. 내가 본인 약한 것 같아. 그 옆에 역시나 짐 정리는 남편 대성 씨 몫이네요. 이것저것 코치만 하는 아내 도영 씨. 무겁잖아. 테라스 나가기 더운데? 마음이 더 편하기보다는 아직은 좀 긴장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은 긴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되는데요. 내일 정도 되면 풀리겠죠. 뭐 간다는 생각에. 간다는 생각이 정리 안 하고 그냥 몸만 가는 거 아니야?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도영 씨와 대성 씨. 역시나 들어오자마자 방안 환기부터 시키는 꼼꼼한 남편 진호 씨. 놓을 생각부터 하는 아내 성혜 씨. 그 둘이 엄청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 원래 이렇게 두 분은 여행을 잘 안 다니셨나요? 이제 애 낳고는 못 다녔죠. 마지막 여행 간 게 언제? 신혼여행 마지막인가? 신혼여행 이후로는 여행이 없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던 부부. 과연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까요? 유빈아, 엄마 아빠 왔네. 잊지 않고 애들과 안부 인사 나누는 주희 씨 부부. 아무래도 새아이 걱정이 안 될 수 없겠죠.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이거 좀 도와줘. 푸른 공기가 얼었던 주희 씨 마음도 조금은 녹여주었나 봅니다. 와서 있는 것도 좋은데 그 당신이 진짜 나도 그러고 변화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여기 와서 그냥 자연 좋다 이게 아니고 바뀐 내가 좋다 이렇게 돼야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이 귀한 시간 내서 왔으니까 아깝지 않게 나를 변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변할 수 있게 알찬 시간 만들어 가요. 그럽시다. 네. 서로 함께 만드는 부부 행복 찾기, 부부 캠프. 반갑습니다. 1박 2일 동안 여러분의 행복 찾기를 도와줄 김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우리
한번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 요거를 나는으로 바꾸세요. 당신은. 나는 이미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이미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선서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합니다. 같이 시작. 선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관계 개선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한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가 적극 노력한다. 첫째, 내 배우자에게만 집중한다. 둘째,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집중한다. 셋째, 내 배우자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이제부터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 깊이 알아가려 합니다. 행복을 찾아온 부부들의 기적 같은 시간. 부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참 네. 재밌죠. 화면 네. 보니까 부부의 개성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그죠? 잘 어울리시고. 근데 저도 저렇게 부부 캠프를 저렇게 갔었거든요. 저분들이 거기서 나오실 때 어떻게 얼마나 변하실런지 전 너무 기대도 되고 네. 정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막 다 가슴이 막 그죠?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헉, 남편들은 다 들떠 있는데 그쵸? 아내들은 다 쌩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다 와서 죽었어? 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어떻게든 네. 한번 내 결판을 내겠어. 뭐 네. 이런 분위기신데 정말 어떻게 발전이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부들께서 전부 다 한 발씩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부부 캠프에 입소해서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받는 모습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숙희 원장님 그리고 이혜정 선생님 네. 그리고 3명의 아내분들 반가웠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신 소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부부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아이를 위한 에어백 보네스트 베네스트에서 에어 카시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요.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익병 원장님 모시고 알뜰살뜰 실속 피부 가꾸기. 요즘 한참 피부 관리 좀 해야 되잖아요. 자, 내일도 10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